콧대가 높고 코가 원래 젊어서 예쁘셨던 분들이 노화의 사인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콧대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코끝이 처지면서 과거에 오래전에 20, 30년 전에 수술을 하신 분들인데요. 안티에이징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수술은 안티에이징을 이야기하는데 왜 코성형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변화가 많은 부위는 눈꺼풀이나 이마, 아래쪽 턱선, 팔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당연히 저도 안티에이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술,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수술은 상안검 수술, 하안검 수술, 이마 거상, 안면 거상 이런 리프팅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코도 시간이 가면 노화의 사인이 나타나는 게 사실이고 코 수술을 통해서도 조금 더 젊어 보이는 게 가능한데요. 지난 영상에서 유형별 코성형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눴죠. 첫 번째는 코가 짧고 작고 들린 분들, 그 정반대로 코가 좀 길고 매부리가 있으면서 코끝이 처진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티에이징으로서의 코성형은 두 번째, 전반적으로 높고 코끝이 처지고 매부리가 있는 이런 형태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가 전반적으로 작고 짧고 들린 듯한 이런 경우에는 노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더 나이 들어 보인다거나 이런 변화는 별로 없고요. 그걸 이제 장점으로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조금 더 어려 보인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노화에 어떤 사인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피부가 늘어나고 연골이 약해집니다. 뼈가 흡수되는 경향이 있죠. 특히 이제 뼈의 변화보다는 연부 조직의 변화가 더 심한데 피부가 가장 심할 것이고 연골, 그 다음에 뼈 이렇게 됩니다. 콧대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코끝이 처지면서 코가 전반적으로 위아래로 길어지고 앞에서 봤을 때 화살코처럼 내려오게 되고요. 뼈와 연골의 경계 부위에서 꺾이면서 매부리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콧대가 높고 코가 원래 젊어서 예쁘셨던 분들이 노화의 사인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안티에이징으로서의 코 성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코 수술을 하신 분들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특징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코 수술을 다시 함으로써 더 모양의 개선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요, 코 수술을 개방형으로 하지 않고 비개방형으로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주를 살펴봤을 때 열린 자국이 없는 분들, 비개방으로 코 수술을 하셨던 분들, 콧대는 올라가 있지만 코끝에는 연골로 수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콧대만 높고 코끝이 처져 있다든지, 콧대가 올라가면서 코끝이 당겨져 올라가면서 코끝이 좀 짧게 들렸다든지, 코끝까지 실리콘 보형물을 예전에 많이 내려서 썼기 때문에 코끝에 캡슐이 형성되면서 실리콘 주변으로 두껍게 조직이, 흉터 조직이 형성되면서 코끝이 좀 날렵하지 않고 이렇게 둥그렇게 오히려 복코처럼 코끝이 좀 더 통통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코 아래쪽에 있는 날개연골과 실리콘 보형물이 서로 어긋나면서 콧구멍에 짝짝이인 그런 경향이 되게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수술이라고 하면 되게 이제 좀 두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수술이 어렵고 뭐 비용도 많이 올라가고 수술이 잘 되지 않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오래전에 비개방으로 하시거나 뭐 코끝의 연골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수술한 경우에 장점이 있습니다. 비중격 연골이 그대로 있는 경우들이 많고 코끝을 많이 건드리지 않아서 재수술이지만 요즘에 수술한 사람들을 재수술하는 경우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오래전에 수술했던 분들을 재수술하는 게 오히려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몇 가지 유형들을 제가 직접 수술한 증례들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분은 60대 남자 환자분이고요. 원래부터 콧대가 낮으시고 코끝도 잘 발달하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젊은 분들 수술하는 것과 크게 차이 없이 낮은 콧대는 실리콘 보형물로 높이고 코끝은 비중격 연골을 이용해서 적당한 위치로 코끝을 높여서 전반적으로 조금 더 세련된 인상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원래 코가 높으셨던 분들이 세월이 가면서 코끝만 떨어지는 약간 남자 코 같고 전형적인 나이 들어 보이는 코를 개선한 케이스입니다. 콧대는 원래 높았기 때문에 실리콘 보형물은 넣지 않았고요. 매부리를 살짝 갈아주면서 코끝은 비중격 연골과 비연골로 높여줌으로써 코의 전반적인 길이를 적절하게 줄이고 처진 듯한 느낌을 없애서 훨씬 더 밝고 좀 젊어 보이는 인상으로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옛날 방식으로 코 수술을 한 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분은 비개방으로 콧대에 실리콘을 넣고 코끝에는 귀연골만 한 장 얹은 방식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콧대는 뭐 어느 정도
실리콘이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좀 높아지면서 윤곽이 잘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실리콘 보형물이 코끝까지 뻗어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막, 영어로는 캡슐 조직이 생기면서 복코처럼 벙벙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코끝에 어떤 명확한 구조가 없이 코끝이 뻗지 못하면서 전반적으로 오히려 처져 있는 듯한, 매부리가 생긴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중격 연골로 코끝을 다시 높여주고, 실리콘 보형물은 짧게 코끝까지 뻗지 않도록 넣어줬습니다. 둥그스름한 이 복코 같은 느낌이 조금 더 날렵하게 개선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코끝이 처지지 않고 앞으로 쭉 뻗어서 세련되고 조금 더 젊어 보이는 그런 인상을 가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든 분들에서 코 수술을 어떻게 젊은 사람들과 달리 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코를 엄청 화려하게 바꾸는데 욕심이 있으신 경우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상이 엄청나게 많이 변하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과거의 코로, 나의 원래 예뻤던 코로 돌아가는 느낌으로 보존적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콧대가 원래 높으셨던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형물을 아주 얇게 쓰거나 안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매부리를 좀 살짝 갈아주는 수술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뭐 젊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높고 화려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안티에이징 수술로서 생각하는 눈꺼풀 수술이나 리프팅 수술 외에 코 수술도 조금 더 젊고 밝은 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